카자흐스탄의 황량한 평원, 바람이 거세게 부는 어느 날이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훈련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각국에서 모인 선수들은 국가대표의 자존심을 걸고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한 청년이 있었다. 눈빛은 강단 있었고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의 이름은 김도현. 대한민국 유도 국가대표였다. 코리아? 그 나라 아직도 유도해? 옆 나라 대표가 비웃듯 말했다. 몇 년째 국제대회 메달권에 들지 못한 한국 유도는 이미 잊힌 존재였다. 도현은 무심히 미소 지었다. 말로 싸우기보단 실력으로 보여주는 게 그의 방식이었다. 어릴 적 그는 시골 읍내 체육관에서 유도를 시작했다. 찢어진 도복을 기워 입으며 남들보다 2배 더 땀을 흘렸다. 부자도 아니었고 배경도 없었지만 오직 한 가지 꿈은 분명했다. 태극기를 등에 지고 세계 무대에 서는 것. 숙소에 돌아온 도현은 낡은 핸드폰을 꺼냈다. 어머니가 보내준 음성 메시지였다. 도현아, 춥진 않니? 몸 조심하고 우리 도현이는 할 수 있어. 늘 응원한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의 눈가에 맺힌 이슬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도현은 아리랑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조국의 흙냄새, 겨울 찬바람, 어머니의 손길이 그를 감싸는 듯 했다. 그는 결심했다. 이번 대회 무조건 끝까지 간다. 태극기를 다시 세계에 꽂겠다고. 그리고 며칠 뒤 운명의 첫 경기가 시작됐다. 상대는 지난 대회 금메달리스트. 모두가 그의 패배를 예상했다. 그러나 도현은 달랐다. 이건 단순한 유도 경기가 아니었다. 한국이라는 이름,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지나온 모든 고된 날들을 등에 짊어진 싸움이었다. 첫 회 심판의 휘슬이 울리는 순간 그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 순간 세계는 조용해졌고 경기장은 숨을 죽였다. 도현의 몸은 가볍고 날카로웠다. 상대가 던진 첫 기술을 순식간에 받아넘기며 균형을 무너뜨렸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반격이었다. 순간 경기장 한쪽에서 조용히 터진 박수, 그것은 낯선 타국에서조차 그의 투지를 느낀 이들의 경이었다. 이 선수 누구지? 관중석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유명한 선수가 아니었다. 후원도 거의 없었고 이름도 뉴스에 오르지 않았지만 단 한 번의 기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심판의 휘슬이 울렸다. 경기 종료. 도현은 상대를 맺힌 후 그대로 숨을 몰아쉬었다. 눈앞이 핑 돌았다.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그는 일어나 태극기에 예를 표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등에 지고 있는 이상 끝까지 단단히 버텨야 했다. 한국 선수 맞지? 믿기 힘들군. 대단했어. 상대 선수가 손을 내밀었다. 도현은 고개를 숙여 악수했다. 이긴 건 경기였지만 진정한 승부는 그의 각오와 태도에서 이미 끝나 있었다. 숙소로 돌아온 그는 다음 경기를 준비하며 조용히 스트레칭을 했다. 몸은 벌써 여기저기 찢긴 듯 아팠다. 하지만 그 고통은 낯설지 않았다. 그는 누구보다 오래 버텨본 사람이었다. 시합비를 아끼려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 새벽부터 눈밭을 달리던 겨울 훈련, 그 모든 시간이 오늘을 위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어릴 적 자신을 떠올렸다. 시골 초등학교 운동장, 낡은 유도 매트 위에서 혼자 굴러다니던 어린 도현.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지만 그는 언젠가 자신이 나라를 대표할 거라 믿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믿음 속에 서 있었다. 다음 상대는 유럽 최강 독일 대표였다. 체격 차이도 크고 기술도 정교했다. 도현은 준비를 마친 후 천천히 도복을 접었다. 도복 안쪽에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있었다.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그의 신념이었다. 이 말 하나로 그는 수없이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섰다. 경기장으로 향하는 복도, 그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외쳤다. 이건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다. 내 뒤엔 대한민국이 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다음 경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도현이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독일 대표는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키는 거의 2뼘이나 차이 났고 어깨는 도현보다도 넓었다.
관중석에선 독일 선수를 응원하는 함성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그 속에 도현의 이름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도현은 고개를 들었다. 이름이 아니라 태도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는 믿었다. 경기 시작. 독일 선수는 시작부터 밀어붙였다. 단단한 하체를 이용해 도현을 한쪽으로 몰아세우며 기술을 시도했다. 첫 번째 회피, 두 번째 유도. 도현은 버텼다. 밀리지 않았다. 심장이 뛰고 숨이 가빠지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이었다. 독일 선수의 중심이 살짝 흔들렸다. 도현은 망설이지 않고 몸을 틀었다. 스텝 하나 어깨로 파고들며 중심을 깨트렸다. 그대로 무게를 실어 내리꽂았다. 관중석이 일순 조용해졌다. 그러다 터져나온 환호. 믿을 수 없다는 듯 전광판에는 승자 대한민국이 떴다. 경기장을 빠져나오는 도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고작 4분, 그러나 그 4분을 위해 그는 14년을 버텼다. 처음 유도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말했다. 한국에서 유도로 세계에 나간다고. 뒷배도 없고 돈도 없는데. 무슨 수로? 도현은 그런 말들에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주먹을 쥐고 더 연습했다. 숙소로 돌아온 그는 그날 밤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다. 시골집의 작고 낡은 거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엄마, 나 이겼어. 이제 반은 왔어. 도현아, 넌 진짜 대한민국 아들이다. 고맙다. 그 말에 도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다. 다음은 4강전. 상대는 일본. 어릴 적부터 넘을 수 없는 벽이라 불리던 존재였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일본은 언제나 한국보다 앞서 있었다. 그들만의 지원, 훈련 시스템, 촘촘한 선수 육성. 한국은 늘 따라가는 입장이었고 그것은 늘 도현에게 좌절감을 안겨줬다.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도현은 더 이상 뒤에서 쫓는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지금 세계를 향해 앞서 나가고 있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는 대한민국 대표였고 더는 흔들릴 이유도 없었다.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야. 증명하는 거야. 대한민국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도현은 준비됐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4강전 당일 경기장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다. 상대는 일본 대표 나카무라 타쿠야. 세계 랭킹 3위. 기술은 정교했고 경기 운영은 냉정했다. 도현은 그를 여러 번 영상으로 봤다. 항상 상대의 흐름을 읽고 정확히 그 틈을 파고드는 선수. 기계 같다는 별명도 있었다. 몸을 풀면서 도현은 문득 어릴 적 전국체전 결승이 떠올랐다. 그날도 상대는 일본 유학파였다. 끝까지 밀렸고 결국 판정패. 관중도 심판도 그 선수에게만 집중해 있었다. 도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무명이었다. 그날의 분함을 그는 오늘까지 품고 살아왔다. 경기 시작 전 두 선수는 눈을 마주쳤다. 나카무라는 가볍게 웃었지만 도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번엔 다를 거야. 경기는 시작부터 팽팽했다. 나카무라는 연속된 유도로 주도권을 잡으려 했고 도현은 이를 정교하게 받아쳤다. 숨막히는 공방이 이어졌다. 1분, 2분, 3분 시간이 흐를수록 체력 싸움이 됐다. 나카무라의 얼굴에도 처음으로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짧은 틈. 나카무라의 오른손이 살짝 풀리는 걸 포착한 도현은 몸을 돌려 순간적으로 중심을 무너뜨렸다. 이어지는 낙하 기술. 도현은 자신의 모든 무게와 훈련의 집합을 그 기술 하나에 쏟아부었다. 쿵, 심판의 손이 올라갔다. 한판. 경기장은 몇 초 동안 조용했다. 그러다 터진 함성. 일본 응원단의 탄식, 한국 관중들의 눈물 섞인 환호. 도현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벽이었다.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벽. 그러나 결국 그는 넘어섰다. 기자들이 달려들었고 카메라는 그의 얼굴을 비췄다. 도현은 마이크를 향해 천천히 말했다. 한국 유도가 약하다는 말, 오늘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다. SNS에는 한국의 유도 영웅이라는 해시태그가 넘쳐났다.
그날 밤 도연은 후원도 코치도 없이 작은 체육관에서 땀 흘리던 어린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분명히 생각했었다. 누구든 어디서든 이겨낼 수 있다. 단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제 남은 건 결승전. 상대는 유럽 챔피언. 세계 랭킹 1위. 모두가 말한다. 이건 어려울 거야. 하지만 도연은 웃는다. 어려워서 해볼 만하지. 결승전 전날 도연은 늦은 밤까지 경기장을 떠나지 못했다. 텅 빈 관중석, 고요한 조명 아래 홀로 서 있는 매트 위. 수많은 상상과 감정이 교차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이 싸움은 단순한 승부를 넘어선 것이었다. 상대는 세계 랭킹 1위, 프랑스의 마테오 르클레르. 유럽 유도계를 지배하는 절대 강자. 힘, 기술, 전략 모두 완벽한 선수. 이전까지 그를 꺾은 이는 없었다. 언론도 말한다. 이건 꿈 같은 도전이라며 도연을 응원하면서도 한편으론 고개를 젓는다. 하지만 도연은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난 보여줄 거야. 한국에도 싸울 줄 아는 놈이 있다는 걸. 그날 새벽 그는 전화를 걸었다. 고등학교 시절 첫 코치였던 이장호 관장. 낡은 체육관에서 하루 종일 던지고 또 던지던 시절이 떠올랐다. 감독님, 저 결승까지 왔어요.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던 관장이 조용히 말했다. 도연아, 무서울 땐 왜 시작했는지만 생각해라. 결승 당일 태극마크를 단 도연은 천천히 매트에 올랐다. 심호흡을 하며 관중석을 바라봤다. 전 세계에 수많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는 태극기를 들고 울고 있는 한 꼬마를 봤다. 자신을 닮은 아이. 마테오는 거대한 체격을 뽐내며 등장했다. 서로 눈을 마주친 두 선수. 도연은 웃었다. 긴장감 속에서도 선명한 확신이 있었다. 여기까지 왔다는 건 이길 수 있다는 뜻이다. 경기가 시작되려는 순간 화면에 자막이 떴다. 대한민국 최초 올림픽 남자 유도 결승 진출자 도연.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졌다.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니었다. 조국의 이름을 등에 짊어진 모든 시간의 싸움이었다. 호루라기가 울렸다. 도연은 앞으로 나아갔다. 마테오도 몸을 낮췄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된다. 경기는 시작부터 격렬했다. 마테오는 힘으로 밀어붙였고 도연은 흘리고 버텼다. 둘 사이의 매트 위 공기는 무거웠고 관중석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조용했다. 첫 번째 기회는 마테오에게 있었다. 강한 업어치기로 도연의 균형을 흔들었다. 몸이 한쪽으로 휘청이자 순간 수많은 생각이 스쳤다. 실패, 비난, 그리고 끝. 하지만 그 찰나 도연은 발끝으로 버텼다. 온몸을 틀며 중심을 잡고 반격했다. 그의 몸은 마치 태극처럼 회전했다. 유효. 심판의 외침. 작은 점수였지만 관중석에서는 함성이 터졌다. 도연은 이 작은 점수를 목숨처럼 지켰다. 경기 시간이 흐르며 마테오의 공격은 더 거세졌다. 힘과 속도가 얽힌 기술은 거대한 파도 같았다. 도연은 그 안에서 버티고 또 버텼다. 물러서지 않았다. 그에게 이 매트는 고향 땅이었고 상대는 그 땅을 넘보는 자였다. 3분이 지났고 점수는 여전히 도연의 유효하나. 마테오는 초조해졌다. 도연의 숨은 가빠졌지만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다. 그는 상대의 움직임 속에서 아주 작은 틈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지막 20초. 마테오가 무리하게 들어왔다. 그 순간 도연은 기다렸다는 듯 허리를 숙였다. 상대의 팔을 걸고 몸을 틀며 그동안 반복해온 그 기술 하나. 수백 번, 수천 번. 허리 후리기. 매트 위로 마테오의 거대한 몸이 떠올랐고 그대로 바닥에 꽂혔다. 한판. 심판의 손이 올라갔다. 순간 경기장은 폭발했다. 울음, 함성, 깃발. 태극기는 하늘을 수놓았고 도연은 매트 위에 주저앉았다.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바라봤다. 이겼다. 그 순간 화면에 다시 자막이 떴다. 한국 유도 세계를 넘다. 그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말을 잊었다. 숨을 골랐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이건 저 혼자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땀, 눈물, 그리고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의 말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SNS에는 다시 태극기 이모티콘이 넘쳐났고 수많은 외신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날 밤 한국은 도현의 이름으로 잠들지 않았다. 귀국 비행기 안 도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름 위로 햇살이 번졌고 하늘은 끝없이 맑았다. 그의 무릎 위엔 금메달이 놓여 있었다.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볍게 느껴졌다. 고통과 외로움, 포기하고 싶었던 수많은 밤이 모두 이 작은 원 안에 녹아 있었다. 승무원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다. 선수님, 조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창밖으로 붉고 푸른 깃발이 보였다. 태극기. 수천 명의 인파가 공항에 몰려 있었다. 손에는 피켓과 꽃다발, 아이들은 도현이 형. 을 외쳤고 노인들은 눈물을 훔쳤다. 입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함성이 터졌다. 마치 전쟁에서 돌아온 장군을 맞이하듯 도현은 조심스레 발을 내딛었다. 축하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 그는 작게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꽃다발 대신 어린 시절 함께 훈련하던 동네 체육관 후배들의 얼굴을 찾았다. 그들은 눈물 젖은 얼굴로 말했다. 형 덕분에 꿈이 생겼어요. 도현은 그 말에 미소 지었다. 금메달보다 더 귀한 순간이었다. 며칠 뒤 도현은 조용히 옛 체육관을 찾았다. 녹슨 문, 낡은 매트, 그리고 그대로인 샤워실. 이곳에서 시작됐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간,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뎠기에 지금 있었다. 체육관 한쪽에 붙은 포스터가 바람에 흔들렸다. 강한 사람보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되자. 그건 어린 도현이 직접 적어 붙였던 문장이었다. 그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잘 버텼다. 나도 우리도. 그날 밤 그는 태극기를 가슴에 안고 잠들었다. 외신 기자의 말이 떠올랐다. 한국엔 놀라운 유도 선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술은 세계 최고지만 더 놀라운 건 그의 정신입니다. 도현은 알았다. 기술은 세계를 이기게 하지만 정신은 역사를 만든다는 것을. 서울 한복판 광장에서 축하 행사가 열렸다. 금빛 현수막과 태극기 물결,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그 한가운데 도현이 서 있었다. 무대 위 마이크 앞에 선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이 메달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의 얼굴 사이로 어릴 적 체육관 관장님이 보였다. 병든 몸을 이끌고도 매일매일 도현의 연습을 봐주던 분. 옆엔 도현을 키우느라 뒷바라지에 지친 어머니, 그리고 군 제대 후에도 한 번도 도현 곁을 떠나지 않았던 친구도 보였다.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메달입니다. 박수갈채가 터졌다. 아이들은 환호했고 어르신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어떤 이들은 말했다. 저게 진짜 국위선양이지. 요즘 젊은 애 중에 저런 애가 또 있을까? 그러나 도현은 알았다. 자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버티고 조용히 걸어온 많은 이들의 마음이 자신을 여기까지 밀어올린 것임을. 이후 그는 대회보다 더 큰 도전을 시작했다. 변두리의 작은 체육관을 인수해 도현 유도관을 열었다. 국가대표 출신 금메달리스트의 이름값으로 돈 벌 생각이냐는 시선도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낡은 매트 위 도복을 입은 아이들이 구르고 있었다. 처음엔 2~3명뿐이던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다. 학부모들은 놀랐다. 어쩜 아이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죠? 도현은 웃었다. 저도 저 나이 땐 울면서 배웠어요. 울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다. 도현은 그들에게 금메달보다 귀한 것을 가르쳤다. 이겨도 교만하지 않고 저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해외 언론은 여전히 그를 주목했다. 도현 스포츠를 넘어 교육과 감동의 상징으로 하지만 그는 대답했다. 나는 그냥 한국에서 태어난 한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받은 걸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날 한 제자가 도현에게 물었다. 형, 세계 챔피언은 기분이 어때요? 도현은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솔직히
난 내가 넘어졌다 일어나는 걸 볼 때가 더 기뻐. 금메달은 반짝였다. 그러나 진짜 빛나는 건 그와 함께한 모두의 마음이었다.